많이 달라왔는데 이 실계통 운영입니다.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 실계통 중앙전력관제센터의 모습입니다. 모습이고요. 전력 수급 현황, 뭐 또 그다음에 상정 보장 진행하는 현황 이런 것을 제가 보여주고 있는데요. 개통 감시 및 제어를 하는데 처음에 이제 이 발전 제어를 중앙전력관제센터에서 하는데 EMS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입니다. EMS가 발전 제어를 자동 발전 제어를 하는데요. 2초마다 발전 데이터를 읽어와서 EMS가 경제 걱정을 고려해가 산정을 해서 부하를 예측하고 주파수 오차를 예측을 해서 발전력이 A라는 발전력, B라는 발전 각 발전기에 출력을 너가 지금 100 내고 있으면 100일 내, 100이 내 이런 식으로 해서 4초마다 오다를 줍니다. 그럼 발전기는 그 오다를 받고 자기 출력을 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동적으로. 그게 AGC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기 품질, 전압 형태를 막대 그래프로 보기 쉽게 이 그린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다 유지 범위 내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송전망 감시하기 위해서 단선 결손도라든가 이런 거 보여주고 있고요. 고장 및 긴급 휴전 시 대책 수립에 대해서는 신뢰도 고시라든 각종 기준에 의해서 고장 전류도 해석하고 상정 고장 해석도 하고 조리 계산도 안정도 해석도 하고 유통전력 한계량 산정을 한다. 물론 이 하기 전에 상태 추정을 하죠. 상태 추정. 상태 추정이 뭐냐면은 EMS에서 상태 추정을 하는데 현장의 데이터를 전부 받아와서 상태 추정을 하는데 현장의 데이터가 우리 회장님 상태 추정을 하는데 이게 한 7만 내지 8만 개 데이터가 현장에서 읽어가요. 7, 8만 개 데이터가 읽어오니까 이게 뭐 통신에러가 가지고 잘못된 정보가 올릴 수도 있잖아요. 지금 오늘 차단기가 온돼 있는데 오프로 올라왔어. 그러면 그걸 가지고 EMS가 개통 해석을 하면은 잘못된 데이터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 상태 추정이죠. 상태 추정을 해서 제대로 된 전력 개통을 가지고 모의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실시간 감시량을 전압 감시하고 제어를 하는 거, 송전망 감시도 마찬가지 경보 상태, 뭐 이 단선 결손도에 의해서 이렇게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실시간 평가 부분, 상태 추정하는 부분, 고장 전류 부분 이렇게 또 상정 고장 이 한 4,000여 개 케이스가 상정 고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단일 고장, 이중 고장이 들어가서 EMS가 5분마다 5분 단위로 이걸 해석을 해서 제시를 해줘요.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를 안 해줍니다. 문제점에 대한 걸 제시를 해주면 오퍼레이터가 관제사가 그걸 보고 이 문제점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느냐, 사전 검토 자료가 있는가 이런 걸 다 보고 운영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뭐 결과 4,000여 개 케이스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3, 4, 5KB 신김포수인 전TL이 고장이 발생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 신경사고 신인 전TL이 얼마 120%가 가부화가 되더라. 그러면은 오퍼레이터는 어떻게 합니까? 이 가부화에 대해서 조치 방안 수립해 놓은 게 있느냐, 검토해 놓은 게 없으면은 오퍼레이터가 그 대해서 가부화 해소 방안을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간다. 그냥 안정도 해석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전압 안정도 부분, 과도 안정도 부분 이런 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융통선 전력 한계량 산정해서 이것도 데이터를 보여줘가지고 보여줍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하여튼 안전제약 경제급전이라고 합니다. 우리 원래 이제 EMS가 경제급전이면 ED를 하는 거죠. 이코노미 디스패치를 이렇게 하는데 안전도를 고려해가지고 시큐리티를 고려해서 시큐리티 콘스트레인트 ED를 한다는 거예요. SCED를 하는데 이 SCED는 뭘 보느냐? 현재는 상태 추정에서 가부화, 평상시 가부화, 정상 운전 시 가부화 상태를 보고 이 상정 고장의 과다한 가부화에 대해서는 아직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이 발전기를 바로 발전력을 배분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전도 위험 감시 선로에 대해서 제약 초과할 때 SCED에 의해서 출력이 배분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좀 빨리 좀 진행을 해야 했는데요.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은 아까 2011년도 9.15 순환 단전 때는 그 이후에 어려울 때는 전력 수급이 어려워서 문제가 돼서 발전량만.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지금은 송전망 문제 때문에 발전기 제대로 운전도 못하고 이런 부분 어려움이 상당히 많다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이런 부분을 해결을 하려면은 저는 뭐 송전망 건설에 민원 발생된다고 계속 딜레이 시키는 것보다는 뭔가 법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뭐 방안을 좀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저는 요즘 제가 퇴직을 2018년도에 퇴직을 했는데요. 그때에 비해서 지금 엄청나게 더 복잡해졌어요. 이 과연 관제사들이 다 저 머리에 넣고 운영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좀 앞서갑니다. 그래서 오늘 좀 뭐 복잡하고 좀 어려운 얘기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 발송배전 기술사를 가지신 분은 또 이 정도 부분은 어떤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은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면 좋지 않겠나 해서 발표했습니다. 시간이 우리 회장님도 오고 계신데 한두 분만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회장님 오시고 직접 설명 듣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근데 제가 하나 궁금하게 생각한 것은 이런 그 EMS 시스템 직접 운영하신 그 시스템 전체 운영을 위해서는 대규모 전산 시스템이 필요할 텐데 예. 어떤 전산 시스템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예컨대 IBM 시스템 7을 쓴다든지 이렇게 대형 전산 시스템이 필요할 거거든요. 예, 지금 현재 쓰는 우리 EMS 시스템은 국산화로 한 겁니다. 국산화해서 저희들이 한 5년간의 연구 개발을 했어요. 연구 개발을 해가지고 EMS에 대한 국산화를 해가지고 처음으로 우리 지금 한전이나 전력거래소 나주에 있지 않습니까? 2014년에 나주에 가면서 국산화된 이 시스템을 거기에 설치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했습니까? 그 여러 기업이 참여를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AGC 같은 경우는 아까 자동 발전제 같은 경우는 전기연구원에서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LS 산전에서도 참여를 하고, 한전 KDN도 참여를 하고, 여러 업체들이 또 대학 교수님들도 많이 인볼브되어 가지고 그렇게 개발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014년에 운영된 지는 한 10년 됐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다시 차세대 EMS를 좀 지금 현재 개발을 하고 있어요. 개발하고 있는데 우선은 제주 쪽에 EMS를 먼저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설치하는 EMS는 재생에너지도 여기 넣어서 컨트롤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갖추는 것으로 좀 더 발전된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질문 한 분만 더. 자, 없으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